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주차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지 드린 것처럼, 텍스토크로 미리 공지 드린 것처럼 오늘 그 수업 녹음이 마지막 수업 녹음이 될 것 같고요. 아마 5월 11일부터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연휴 시간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잘 쉬시고 수업도 잘 보시고, 다음에는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면 사이버 수업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5월 11일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했는 거는 18일인가요? 토요일이니까요. 11일 날 진행해서 17일이 되겠네요. 11일, 12, 13, 14, 5월 16일 날 이제 강의실에서 뵙게 되겠네요. 제가 미리 늦지 않도록 준비해서 선생님 강의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제8장 실험입니다. 실험은 어쨌든 이제 저희가 그 전에 계속 공부해 오셨던 게 표지고차, 표지, 타당성, 신뢰도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조사론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왔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한다 하는데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실험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학창 시절에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 물리 시간이나 아니면 생물 시간이나 실험을 한다는 것들을 실제 해보시는 거죠. 이제 화학약품을 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눈으로 지켜보신다거나, 아니면 해부를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신체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특히나 이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실제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행복감을 조사하려고 하는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여쭤보는 거죠. 행복하신지. 그래서 그 행복한 게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그걸 조사하기 위한 것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개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개념, 행복이라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하기 위해서 조작적 정의를 하죠. 예를 들어서 행복하다, 집에 가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행복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 마음 설렘을 1에서 10단위까지 설명해 줄 때 어디를 선택할지,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기뻐하는지, 또 스스로 만족하는지, 행복한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이런 사람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계량화하고 수치화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그런 것들 결과값들을 가진다. 그다음에 그 실험을 했던, 아니면 설문조사를 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측정 오차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줌으로써 실험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들도 미리 공지해드리고 알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실험에서 어떤 부분들, 인과관계의 추론의 조건과 원리, 실험이라는 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특히 그런 원인은 뭐고 결과는 뭐지, 이 관계들은 어떤 게 있는지, 독립변수인지 종속변수인지, A란 독립변수가 있어서 이 독립변수 때문에 종속변수인 C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원인에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영향들은 어떻게 미치는지, 두 관계가, 두 변수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바로 그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의 조건과 원리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내적 타당도의 개념과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타당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타당도라는 걸 뭐라고 했죠? 타당도와 신뢰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타당도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정확히 집어내는 거죠. 우리가 표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확히 중심에 가서 맞는지. 네. 타당도가 높다, 중심에 정확히 맞아주는 것. 그러면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죠. 네.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적 타당도의 개념과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실험 설계의 종류와 특징을 공부하고요. 네 번째, 원시 실험 설계의 종류와 특징. 마지막으로 단일 사례 설계의 개념과 특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집중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다음 시간에 좀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인과관계의 추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인과관계의 추론입니다. 실험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개념을 한번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예를 들어서 행복, 아니면 사랑, 뭐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인. 그러면 독립변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에 따른 종속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독립변수를 만들 때 행복이라는 걸 행복으로 바로 못 드니까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A를 만나러 갈 때 행복합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갈 때, 아니면 내 사랑하는 그 일을 만나러 갈 때 나는 뛰어갑니까? 걸어갑니까? 뛰어가면 사랑하는 거고, 걸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뛰어가는 거는 10을 사랑하는 거고, 걸어가는 거는 5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어떤 조작적인 정의를 통해서 수치화하고 계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결과들을 미치는지. 그래서 나는 사랑해서 하는 감정을 평가를 하고 이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뭐 예뻐졌다. 아니면 늘 미소를 짓는다. 늘 행복하다. 근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래서 이 감정이 바로 사랑이고 이 사랑이 통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더라 하는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결과들 중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문제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현상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인과관계가 결과를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때,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거기에 살고 계신 많은 그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때, 서비스 이용자들을 만날 때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서비스 이용자들이나 클라이언트들이 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해서 오셨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도 연구 문제를 하거나 실천 현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인과관계 추론의 원리는 과학의 아주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어떤 거냐? 어떤 조건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추론할 수 있는가? 아니면 종속변수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대립되는 상황 설명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대립된 설명을 배제할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인 원인이고 인과관계 추론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어떤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인과관계의 추론은 유빈이나 바비가
답이라는 연구자가 발표한 걸 보면 첫 번째, 독립변수 원인이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그래야 그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적으로 종속변수보다 독립변수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 먼저 발생을 해야 발생된 것 때문에 뒤에 종속변수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앞에는 원인인 거고 뒤가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섞여 있다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걸 원인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경험적으로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그 원인된 독립변수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바뀐 거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제가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죠. 저 사람을 봐도 미소 짓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사랑하는 감정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저 사람을 봐도 웃을 수 있고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은 이 앞전에 독립변수인 사랑이라는 감정이 저 사람과 생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인과 결과에서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 변수 사이의 경험적인 상관관계가 두 변수 모두를 이야기하는 세 번째 변수의 영역에 기인하는 것을 설명될 수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앞전에 독립변수, 종속변수 배울 때 네 개 변수 같은 것도 배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3자 미스 코리아 아니면 미스터 코리아가 중간에 끼었어요. 우리가 둘이 만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다가 이 사람하고도 관심, 애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사랑이 틀어졌어요.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이게 원인이었는지 결과였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저희가 변수 때 배웠던 것처럼 이야기는 뭐냐? 두 변수 사이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세 번째 영향을 미친 네 개 변수나 아니면 기타 다른 변수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들로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받았다라고 해서 변화가 생기면 이거는 이 둘 사이에 원인과 결과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다라고 설명을 하려면 첫 번째, 시간적인 앞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앞서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상관관계에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다른 어떤 매개 변수나 중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중간체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험을 하는 목적, 원인을 찾아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확히 원인으로, 그 다음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추론의 기준은 첫 번째, 독립변수가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당연한 거죠. 자명한 논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다른 현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원인이 결과를 앞서야 한다.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례를 보면 부모가 나쁜 소식을 듣기 전에, 아이에 관한 나쁜 소식을 듣기 전에 자녀에게 화를 냈다면 이 원인이 독립변수일까요? 종속변수일까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나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화를 내는 게 맞겠죠. 아이를 만났을 때. 이러면 인과관계라고 보기가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적인 선행 조건은 자명하고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경험의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시간상 순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것과 정신분열증 발병 관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게 먼저였는지,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정신분열증이 생긴 거지 아니면 정신분열증이 생겨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거지, 시간적으로 선행관계를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회 문제 중에 사회복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원인과 결과 사이에 경험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두 변수가 일정한 방식으로 함께 변하지 않으면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경우가 될 수 있죠. 독립변수 때문에 독립변수의 영향으로 중속변수가 변했다,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두 가지가 변하지 않는, 중속변수가 있는데 중속변수의 원인이 바뀌었는데 중속변수가 변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중속변수는 안 변하는데 독립변수는 안 변하는데 중속변수가 변한다거나, 이런 관계가 되면 둘이 같이 영향을 받지 않으면 두 사이가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립변수와 중속변수가 변할 때 같이 변하고 같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두 관계가 인과관계가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변수 사이에 경험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 단순 상관관계 아니면 관련성 있는 걸 인과관계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변수 사이에 고찰된 관계가 제3의 변수의 영향에 의한 허위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과관계를 추론할 때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제3의 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3의 변수의 영향 때문에 독립변수와 중속변수가 야기되었다는 것을, 이런 매개 변수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관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변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독립변수와 중속변수에는 연관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증명되어야 된다. 그래야 인과관계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3의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다는 건 그림으로 보시면 쉽게 이야기해요. 허위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A와 B가 서로 연관계처럼 보이는 것은 A와 B가 C에 각각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요 둘이 A와 B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이 C라는 것이 이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보다는 허위관계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럴 때의 경우에 이 C를 없애버리면 둘 사이의 관계도 연관성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관계는 허위관계다. 그래서 이런 제3의 변수 C의 영향을 없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제3의 변수 영향을 통제하는 건 C를 통제를 했을 때 A와 B가 연관이 없고, 이럴 때는 허위관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겁니다. A는 B가 오기 전에 허리나 무릎 관절이 아파요. 그래서 B는 B가 오면 관절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통 이렇게 하죠. 비가 오기 전에는 며느라 빨래 보더라, 비가 올 것 같다, 내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비가 오니까 관절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원인관계를 추론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올바른 추론이, 원인관계에 대한 추론이,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는 안 와도 상대 습도가 높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 상대 습도가 높을 경우에도 허리나 무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제3의 변수 관계들이 상대 습도라고 하는 제3의 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허위관계다, 인과관계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사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분 쉬었다가 이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에 대해서 내적 타당성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